박하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 현실화되고 있는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한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미군 철수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에 미군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군인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군복입니다. 군복은 세계가 전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국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군복입니다. 그런데 미국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내에 그것도 한국 사람들 여성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서는 그걸 보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외국 군인이 주권 국가에 주둔해가지고 또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 그때는 국력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용납했지만은 이제는 국력도 있고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세계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권위도 생기고 하니까 지금은 외국 군인이 미군뿐만 아니고 어느 외국 군인도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 와서 군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지미 카터가 대통령 되려고 할 때 들었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 이제 30 몇 페이지 논문을 써서 왜 미군이 철수해야 되느냐. 근데 그 초점을 그때는 미군이 지금 철수 안 하면은 좀 있으면 쫓겨나온다. 왜냐하면 반미 사상이 한국에도 일어나고 외국에서 일어나는데 군인들을 데려와야 된다. 철수를 시켜야 된다. 그러고 나서 미국 대사관에서 한 것이 USIS라고 정보국을 만들어 가지고 USIS를 온 대사관에 다 보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방 도시까지 USIS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는 미국 문헌을 가져오고 영화를 가져오고 예술 작품을 가져오고 해서 사람들을 말하자면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쳤습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반미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작전이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 가지고 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인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 후에 보면은 그 긍정적인 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사라져서 미군 주둔에 대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의 국민들은 거기에서 한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제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본 이유가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반미 감정, 미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철수시켜야 미국한테 좋다. 지미 카터가 미군 철수하겠다고 결정했거든. 미군 철수를 발표하니까 그 반대로 일어난 게 뭡니까? 군산복합체예요. 그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거든. 이건 한반도 때문에 돈 많이 벌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군산복합체는 미국은 국제 여론상으로 봐서 미군이 주둔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적을 만들기 전에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여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군산복합체가 군대의 역할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적으로 만들어서 정부나 지도자를 악마화시키는 그런
수단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미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역시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나 군산복합체나 무기 팔아먹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손을 잡고 하는 군사산업체가 뒤에서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미군 철수를 어떤 면에는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여론은 국가가 군복이는 외국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질주를 하고 걸어 다니는 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은 미군 철수가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미군 철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철수시키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17만, 18만 명 이렇게 있습니다. 미군이 군복 입고 나가지고 있는 것이 유럽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극동 중에는 일본이 5만 5천 이렇게 되니까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2만 5천이니까 둘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자기 집에 돌아가면은 지금 철군한다 그래도 철군을 미국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보낼 겁니다. 유럽으로 보내든가 혹은 오스트랄리아로 보내든가 뭐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미국에 데리고 오면은 그 군인들하고 가족들 데리고 오면은 경제적으로 실업난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실업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군인들을 다시 미국에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아서 정치적인 생명이 제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북미가 이렇게 대립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ICBM 이제 발사도 했고 고각 발사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실각 발사를 하겠다는 예고도 있고 이런 조건에서 주한미군 자체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고립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 본토가 있고 일본이 있고 한반도가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물리적 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군산복합제의 이익 차원에서 보면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군사적인 차원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볼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빼서 뭐 다른 데를 재배치하든 이런 판단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이 자기 군인들을 빼가지고 본국에는 안 돌아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걸 어딘가 갖다 놔야 되는데, 환영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유럽도 그렇고, 환영하는 나라가. 그 미군이 설 땅이 없어졌어요. 그런 점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미군이 또 있는 이유가 과거에는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막는다. 그 이론을 요새도 가지고 또 오지요. 또 다른 게 카드가 없으니까 공산주의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악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요새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명칭까지 써가면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건 하나의 구호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이지 공산주의의 정책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적 경제정책이 상당히 미국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미군을 정당화시키냐? 안보적인 차원의 정당화시키는데 우리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날아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이라는 거는 북한뿐이거든. 그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평화적으로 상호 부조하는 이러한 정신으로 관계를 개선하면은 이제
한 차원 더 넘어가서 남북이 군사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북에서 핵무기를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쪽에서도 북쪽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 우산 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그 역할을 하루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주한미군 문제는 이게 오랫동안 이게 이제 군사적인 문제, 안보 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이념 문제화돼 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뭐 간첩단 사건 조작하면서 이제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자체가 이념화되어 있고 한국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굉장히 금기시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념 문제보다는 실제 이제 국익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일반화되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제적인 질서를 보면은 미국이 그 세계에서 도처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미국이 과연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을 수 있냐, 평화를 지켜줄 수 있냐,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냐에 대한 의문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딱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ICBM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조건이면 그러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게 좋다. 이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도 그거를 그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는 윤석열 정부가 퇴진해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결국은 이제 국익에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에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예.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우리 주권을 의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잘못됐고 그 민족주의가 그 어느 이념보다 민주주의보다도 사회주의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가지고 남과 북이 손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면은 이해관계도 됩니다. 상대방을 그냥 주적으로 악마로 생각해 버리고 대화도 안 하겠다. 그런 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의 대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남과 북이 이념 대결은 별로 없습니다. 사는 방법이 다르고 통치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이러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다른 것을 다른 체제와 다른 이념과 이런 걸 극복을 하고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하고 조화를 이룬다 하는 이런 평화적인 생각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북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좋은 사회다. 북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변하든가 망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좀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북의 저래 어려운 상황에도 군비까지 그렇고 자주국가가 되었고 이렇으니까 참 잘했다. 거기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평등한 사회고 자살도 많이 안 하고 좋은 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서 배울 점은 배우자. 북은 남에서 배울 점은 배워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는 것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자 하는 겁니다.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통일을 주장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북에 대해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또 남한 자체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모순이 되는 빈부격차가 많다든가 그 사는 데에 어떤 지침을 잃고 자살을 많이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자체의 문제 분배의 부정의로 인해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은 남대로 해결하는 것이 통일운동의 1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기다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통일에 필요한 문화와 정책과 생활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북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남 따라올 것도 없고 남이 북을 따라갈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6.15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정당경 연방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약속했는 대로 그분들이 정상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과 연합을 합해서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실존적으로 의미가 있게 만들어 가지고 남과 북이 대화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금방 지금부터 그 23년에는 남북 대화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 문제가 해법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문제가 어쨌든 그 미국의 이해관계는 절대 주한미군을 철수할 생각과 의지가 없다. 이렇게 좀 확정된 조건에서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군사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평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아주 중요한 출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예, 그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평양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이후에 미국이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들었던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 예, 차단해서 미국의 어쨌든 미군 주둔 문제라든가 작전권을 계속 그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예. 교훈 삼아서 그러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결국은 이제 미국의 국익에는 맞지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우리 민족의 이익에서는 가장 부합한 길이다. 그게 이제 자주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출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런 정부를 만든 게 첫 번째 과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전혀 저는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남북 관계를 어떠한 그 미국의 외풍이나 외압이 있더라도 남북 관계를 합의한 대로 그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뚝심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고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고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합의한 것만 하면 다 돼요. 더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것을 안 하는 이유가 기득권을 가지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고 이론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 둘이 통일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 문제의 어려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민족적인 혹은 국가적인 긍지를 자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질서가 대전환기에 들어섰다. 일극 체제에서 예. 다극 체제, 교수님께서는 무국 체제로 이제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제 냉전 체제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한반도 분단 그리고 주한미군 그러니까 이 문제도 급격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자체는 그렇죠. 어쨌든 이 패권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주한미군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의 그 철수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북미 간의 이제 군사적 대결 상태로 보더라도 주한미군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예상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나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되겠고 정치권도 해야 되겠고 정부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 어쨌든 주한미군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신주단지 모시는 그런 정부라고 하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어쨌든 야당 세력들 그리고 국민들 진보 진영들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요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냐 안 철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는데 미국으로 하여금 철수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할 법한 국제 여론, 세계 질서의 변화 이런 게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군을 우리가 혹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주둔해가지고는 미국에 손해가 된다. 미국을 보는 견해들이 다 부정적으로 발전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심하게 드는 곳에 군인들은 뽑아가지고 좀 덜 심하게 드는 데로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유럽을 봐도 미군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가 공산주의 혹은 그 사회주의를 팽창을 막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군 주둔을 권장시키는 것은 군산복합체고 군산복합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무기를 필요로 하는 지금 우크라이나나 북한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적들이랄까 적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곧 평화다. 적을 죽이는 것이 평화의 창조가 아니다 하는 그런 본질적인 운동을 대한민국과 우리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먼저 이 세상에 보여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보이면은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얼마든지 있고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